안녕하세요. 저는 VT 코스메틱에서 일본 아마존 JP를 총괄하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브랜드가 직접 부딪히고 데이터로 검증한 프라임데이 성과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MC, AI 자동화, 그리고 풀퍼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성장 공식을 완성하는지 실사례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브랜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VT 코스메틱은 리들샷과 시카라인으로 잘 알려진 K-뷰티 브랜드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존 글로벌 어워드도 7건의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드릴 전략은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 온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저는 일본 영업팀에서 아마존 연간 사업 계획 수립부터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형 이벤트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AMC 데이터 분석까지 채널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아마존 채널을 담당한 이후부터 쭉 아마존 채널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271%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광고 데이터 성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AMC 기반 풀퍼널 설계로 CPC는 17% 줄이면서 로아스는 140% 향상시켰습니다. 이 숫자들이 오늘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따릅니다. 카테고리 1위라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 저희가 마주한 건 오히려 성장의 벽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성숙기에 진입하고 나서 신규 고객 유입이 눈에 띄게 둔화됐고 피크 시즌마다 CPC는 치솟고 운용 리소스는 점차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사실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필요한 건 예산이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작동하냐,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MC로 고객을 진단하는 것, 두 번째는 AI와 자동화로 입찰을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풀퍼널로 각 채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AMC입니다.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우리 고객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클릭으로 구매를 하는 고객이 있다고 하면 몇 주에 걸쳐서 여러 사이트를 넘나들다가 전환이 되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처럼 AMC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의 여정을 데이터로 꺼내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AMC, 즉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란 단순한 광고 성과 대시보드가 아닙니다. 광고 데이터, 쇼핑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SQL로 통합해서 고객 여정의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개별 채널이 볼 수 없는 크로스 채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커스텀 오디언스, 조금 더 정밀한 커스텀 오디언스가 생성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AMC를 실전에 적용한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고관여 고객을 추출하는 것. 두 번째는 이들을 일반 방문자와 분리해서 별도 세그먼트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을 각 캠페인에 연동하고 네 번째는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과와 인사이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MC 분석에서 발견한 핵심 인사이트 2가지를 먼저 공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채널보다 DSP와 스폰서 프로덕트를 동시에 경험한 신규 고객의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채널 조합이 신규 고객 확보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90%가 첫 접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이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접점을 설계하느냐가 전환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셨다면 직접 캠페인에 연결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MC에서 추출한 고관여 세그먼트를 스폰서 프로덕트 캠페인 오디언스에 직접 바인딩했습니다. 이때 특히 3회 이상 노출된 고관여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 비딩 가중치를 집중시키는 활용 집중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이미 관심을 고긴 고객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접근입니다. 해당 전략들을 적용한 블랙 프라이데이 실제 결과입니다. PBDD 대비 노출 수는 130%, 클릭 수는 175%, 주문 수는 41%, 신규 고객 주문은 무려 115% 상승하였습니다. 예산을 더 쓴 게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고객에게 집중한 결과이자 AMC 전략이 실전에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피크 시즌에는 시장 전체의 CPC와 CPM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더 이상 입찰을 조절하는 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해법은 AI와 자동화를 활용한 비딩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전에 적용한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탑 오브 서치, 즉 검색 상단 노출의 60%에서 최대 80%까지 가중치를 집중 설정해서 컨버전 로아스를 3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이 집중되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피크타임 예산룰을 활용해서 매출 상실의 기회 약 35%에서 40%가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AI 비딩 자동화로 입찰, 오디언스, 크리에이티브를 통합 최적화해서 컨버전 로아스를 42% 개선했습니다. 수동 운영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24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처리에 시간이 걸리며 이 사이에 예산이 새어나갑니다. AI 자동화는 이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각 타겟팅별 비딩 및 페이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매출의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피크 시즌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엔진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같은 불프 기간에 DSP 퍼포먼스 플러스 자동화 비딩과 저희 자체 로직을 비교한 실제 장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결과는 너무 명확하죠. P 플러스가 비용은 75% 절감하면서 로아스는 3.7배 더 높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캠페인, 다른 접근 방식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AMC와 AI 비딩을 결합한 블랙 프라이데이 전체 브랜드 성과입니다. PBDD 대비 블랙 프라이데이 전체 매출은 60% 성장한 효율 초과 달성이었습니다. 신규 고객 또한 48% 증가를 하였으며 검색 광고 로아스 또한 25%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CPC는 17% 하락하였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성과를 높인 구조입니다. 이 숫자들 사실 어느 하나의 전략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AMC로 고객을 파악하고 AI로 입찰을 최적화한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준 게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AMC로 고객을 파악하고 AI로 입찰을 최적화했다면 그 다음은 각 채널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명확히 설계할 차례입니다. 인지에서 재구매까지 끊기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순환의 핵심 풀퍼널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처음 보는 고객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이 고객들 중에서 관심 있는 고객을 고려 단계로 끌어들이고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구매했던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비로소 선순환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바로 이 PDRN 캡슐 크림입니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DSP와 스폰서 브랜드 동영상 광고로 신규 고객에게 제품을 노출시켰습니다. 아직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키는 단계입니다. 다음 고려 단계에서는 AMC로 추출한 고관여 고객, 즉 우리 제품을 다수 이제 조회한 고객들을 스폰서 브랜드나 스폰서 디스플레이 오디언스에 바인딩해서 더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브랜드 키워드 캠페인으로 검색 상단을 장악해 구매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검색창에 브랜드명을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검색 상단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구매 단계에서는 이미 구매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리타게팅 캠페인을 집행했습니다. 한 번의 구매로 끝내지 않고 재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한 번 유입된 고객을 브랜드의 팬으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 PBDD 대비 캡슐 크림은 751% 판매량이 성장하였고, 브랜드 내 비중 또한 0.3%에서 17%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럼 채널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 구조가 만들어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피크 시즌을 거치면서 PDRN 캡슐 크림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크림 랭킹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매번 같은 구조로 준비하고 데이터로 검증하고 다음 시즌에 더 정교하게 반복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프라임데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전략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술이 아닙니다. 반복할수록 더 정교화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프라임데이는 이 사이클을 더 고도화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데이 성과와 단기 브랜드 매출을 동시에 설계하고 오디언스를 쌓아가면서 프라임데이 이후 포스트 기간까지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성장,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AMC로 고객을 보고 AI로 입찰을 최적화하고 풀퍼널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 이 세 단계는 단지 저희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이 여러분 다음 브랜드 성장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